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좀 수익률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 간단하게 조금 프로그램 매도 관련해서 조금 오늘 주체가 어디였는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200 선물, 그리고 이제 코스닥 관련해서 일종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제 뭐 애틀랜타 여는 총재 발언 좀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은행 뭐 이주열 총재 발언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상원에 이제 조금 9,530억 달러짜리 이제 인프라 투자 계획 예산이 좀 잠정 합의가 됐는데, 뭐 그 부분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을 좀 보도록 하고요. 엘리어트 파동이론과 일목균형표로 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살짝 조금 다른 뷰도 좀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의 이제 V 코스피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표들, 이제 다른 나라 이제 지수들도 간단하게 다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달러 인덱스랑 뭐 달러 원, 그리고 이제 WTI, 뭐 금, 그리고 이제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추이도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코홀딩스랑 이제 키스코홀딩스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 추천 올렸던 과거의 종목인데 추천드리고, LG전자 같은 경우 저 오늘 일단 조금 매수를 했거든요. 좀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효성전자는 지금은 이제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 이제 매수 추천 영상 올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세 종목은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도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좀 누적 수급 차트 보여드리고, 오늘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LG화학, 포스코, 한국금융지주, 테슬라 관련해서 상대가치 평가랑 이제 절대가치 평가도 되는 종목은 LG화학이랑 포스코는 절대가치 평가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밸류에이션 차트인 좀 일드갭이랑 페드 모형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를 조금 약간 유동성 지표인 M2로 나눈 지표, 이제 S&P랑 한국 코스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관련해서 좀 신용장구 좀 추이 차트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이제 마감 시장부터 시작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한 0.3%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한 0.4%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프로그램, 검은 색깔 선은 이제 코스피 200이고요. 이 파란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매도인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비슷하게 갔지만은 뭐 방향성 자체는 좀 달랐습니다. 증시 자체는 올랐는데 이제 프로그램 매도는 계속 있었고요. 프로그램 매도의 주체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었는데 뭐 금액 자체가 크지가 않아서 좀 영향은 크게 미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업종 같은 경우에는 또 어제랑 또 완전히 상반이 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시클리컬이라고 하는 철강, 은행, 뭐 전기전자, 뭐 금융, 건설 이런 게 좀 올랐고요. 이제 애석하게도 오늘은 키스홀딩스는 이제 철강업에서는 조금 많이 올라간 섹터였는데 좀 하락은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좀 상승폭이 컸던, 어제 이제 상승폭이 컸던 뭐 섬유 쪽이랑 이제 서비스업, 특히 이제 뭐 카카오나 이런 것 좀 하락폭이 컸었고요. 이제 카카오가 많이 빠지면서 좀 하락폭이 서비스업은 컸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현물 수급 차트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1,3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은 한 450억 정도 매도, 외국인 한 1,0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랑 뭐 사실 계속 좀 약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방향성 자체는 계속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외국인이 한 5,500억 정도 매수, 계속 조금 외국인이 선물은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 한 1,50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4,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차트 보기 전에 뭐 조금 어제랑 오늘 있었던 일들 간단하게 언급해 드리면은, 이제 어제 이제 보스틱 애틀란타 이제 여는 총재가 2022년 말 첫 금리 인상을 좀 약간 예상을 했고요. 인플레이션 목표와 뭐 고용 여건 등 뭐 현재 경제 상황이 테이퍼링을 위한 일단 기준에 근접했다고 좀 판단을 하였습니다.
향후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고용이 호조를 나타낼 경우에는 뭐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좀 강조를 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뭐 한국은행도 이주열 총재가 통화정책 일단 연내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였습니다. 뭐 사실상 연내 그냥 인상을 하겠다라는 그냥 멘트였었고요. 이제 경기 회복이 이제 빨라진 데 맞춰서 금리 조정이 조금 필요하고 이는 뭐 한두 번 정도의 금리 상승은 이제 좀 긴축이 아니다라는 언급을 했었고요. 일단 뭐 당초 물가 전망보다 물가에 대한 상방 리스크가 더 높기도 하고 뭐 경기 회복세가 좀 뚜렷해지면서 수요 측 물가 압력 확대도 좀 약간 유의해야 된다고 언급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마도 이제 미국 상원 이제 9,530억 달러 이제 뭐 원화로 치면은 한 1,080조 엄청난 이제 금액의 인프라 투자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좀 잠정 합의가 상원에선 됐고요. 이제 24일 오늘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이제 대통령하고 만나서 합의안에 대해서 좀 설명할 예정입니다. 원래 규모에 비해서 조금 축소가 된 거여가지고 이제 법인세를 이제 인상할지가 조금 관건이고요. 기존에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는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인상한다고 했었는데 아마도 이제 1조 달러 정도로 좀 인프라 금액이 낮아지면서 아마 이게 인상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증시에는 당연히 법인세 인상이 안 되면 좀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한번 차트 보시면은 뭐 장기 파동부터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가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부터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어서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그 다음에 이제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금융위기 하락과 함께 4파, 그 다음 17년, 18년 상승이 5파에서 이제 1, 2, 3, 4, 5로는 끝난 것 같고요. 이게 1파, 큰 1파가 완성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증무역 분쟁이랑 코로나가 A, B, C로 떨어지면서 이제 2파도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현재 아마도 이제 3파의 1파가 끝났을까? 아니면 3파, 2파 진행일까에 대해서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여기랑 저점하고 저점을 그어서 고점에다가 채널링을 해보면은 일단 뭐 거의 다음 부분인데 뭐 여기 이제 다음 부분까지 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좀 들기는 합니다. 조금 이따 이제 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봉으로 그럼 보시면은 일단 뭐 거의 고점까지 다 온 거는 맞기는 한데 이제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까지가 1파 그럼 마지막이 3-1파에서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인 것까지는 크게 이제 좀 약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2파랑 뭐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을 그어봤을 때 고점하고 고점을 다 한 걸 봤을 때도 이 채널은 일단 유효했던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5파에 대해서가 이제 여기가 이제 1파고 여기가 2파고 이제 여기가 3파고 이제 여기가 4파고 이제 여기가 5파에 제가 봤을 때 이제 여기 1, 2, 3, 4, 5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 가능성이 이제 하나 이제 기존에 제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올라가면서 약간 그러면 그냥 아마도 그냥 여기가 이제 4까지는 많은데 이 5파가 그냥 1, 2, 3, 4, 5가 그냥 하나의 1파고 그 다음에 이제 3파, 4파, 5파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A, B, C, 그러니까 A, B, 뭐 C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가 뭐 조정 파동일 수도 있고요. 그냥 아마도 이 부근 언저리까지가 이제 조정 파동이고 한 번 뭐 상승 파동이 더 있어도 일단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일단 생각을 했던 가장 큰 원인이 일단 뭐 주봉으로 봤을 때 일단 변화일로 한번 살펴봤을 때 그때 이제 여기서 1파 저점에서 4파 저점까지가 33주 딱 기본 수치가 나왔었고요. 일목균형표상 여기까지가 이제 33주가 나오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65주 여기도 이제 딱 기본 수치가 나왔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고점에서 저점까지가 22주 여기서도 여기까지가 22주 나오면서 사실 일목균형표상 시간론상으로는 뭐 거의 완벽하게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환이 됐으면 딱 좋았는데 그러니까 변화일이기 때문에 꼭 전환이 되는 건 아닌데 전환일날 전환은 안 되고 그냥 더 올라가긴 했거든요. 뭐 크게 올라가진 못했지만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럼
5주 이 변화일은 그럼 좀 잘못된 게 아닐까. 여긴 변화일이 아니라 그냥 오히려 좀 추세가 이어진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더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다음 이제 변화일이 76 변화일이 있거든요. 그럼 이 76 변화일은 또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딱 33주가 또 기본 수치가 딱 맞기는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본 수치는 아니고요. 42까지라 하면은 정확하게 맞진 않지만 여기도 여러 가지가 사실 좀 이 근처에서 오는 게 많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8월 한 26일 정도 되겠네요. 8월 이 부근까지도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변화일에서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추세적으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꺾이던가 아니면 그냥 이번 주 뭐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냥 속임수였고 여기가 이제 저점의 가능성 뭐 둘 다 있는데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이제는 그냥 여기까지 갈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지막 여기를 그냥 여기까지가 4파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5파가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그냥 계산치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코스피가 마지막 5파 개선치를 보면은 아마도 뭐 한 3,500 정도? 3,445에서 3,596이니까 뭐 대충 한 3,500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치면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위든 아래든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냥 이럴 때는 그냥 추세를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추세선 일목균형표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뭐 전환선 기준선 지금 현재 다 주가가 상승을 하고 상회하고 있고 뭐 9일 26일 수행 스팬 뭐 다 호전돼 있어서 뭐 다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상승하면서 그냥 파라볼릭이나 MACD도 이제 매수가 돌아섰기 때문에 일단 뭐 이렇게 됐을 때 기준선이든 50일 이동 평균선이든 좀 깨지지 않는다면 그냥 뭐 가는 게 이제 롱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제가 펜을 안 켰네요. 네, 펜을 잠깐 켜보면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서 이제 미국 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선물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을 한 10억 정도 들고 있다고 쳐보죠. 제가 근데 지금 시나리오가 이제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보니까 왜냐면 밑으로 가는 시나리오면은 마지막 5파 5점을 치고 ABC니까 아마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올라가는 파동은 또 5파니까 5파도 뭐 나름 강력한 파동이니까 3파, 5파가 가장 강한 파동이니까 5파도 또 상승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이 10억이 있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10억을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다 안 팔고 있긴 하고요. 현재 다 가지고 있는데 뭐 내려가는 것도 살짝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그래서 파생 지금은 이제 선물로 이제 시간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약 한 5억 정도를 이제 숏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돈은 뭐 대충 한 12를 나눠야 되는데 뭐 그냥 대충 10배라고 쳤을 때 5천도 안 들어가거든요. 거의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뭐 거의 한 2%만 해도 많이 이게 레버리지가 실제로 크기 때문에 이 승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한 2%, 3%뭐 이 정도만 했을 때도 여기에 대한 해치가 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포지션은 이제 5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랑 이거 같은 게 이제 코스피 200 방향성이랑이기 때문에 주식이랑 코스피 200이 가지고 있는 움직임이 똑같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의 5억은 이제 보시면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개별 주식의 움직임은 이제 베타 플러스 알파거든요. 이게 베타는 이제 시장의 움직임이고요. 이제 이게 10억치씩 있다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베타가 마이너스 5억 베타죠. 이렇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5억 베타 시장이 움직이는 건 5억만큼 저는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 같은 경우에는 10억치만큼 움직이는 이런 포지션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알파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소량의 베타랑 이제 소량의 이제 큰 알파를 일단 추구하는 지금 포지션을 일단 취하고 있기는 하고요. 일단 지금 당장은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제 나스닥 움직임을 봤을 때 이제 조금 위의 확률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저 같은 경우 원래 계속 하방을 좀 가능성을 높게 봤는데 일단 뭐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나스닥도 전고점을 뚫은 상황에서 뭐 계속 조금 고집을 피우기보다는 이제 그냥 물론 이제 뭐 고집을 피울 때도 뭐 주식을 다 판 건 아니었지만 일단 파생 포지션을 조금 더 줄이고 이제 한 50%만 해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50% 정도만 일단 해지를 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분봉으로 살펴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상승 파동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사실 파동을 매기기가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하고요. 아까 거기 파동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4파고 여기가 이제 올라가는 5파의 어딘가라고 하면은 뭐 사실 여기가 1, 2, 3, 4, 5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가 이제 조정 파동이고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라고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럼 3파가 왜 이렇게 좀 빈약한가에 대해서도 약간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고요. 뭐 사실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사실 좀 파동 카운팅이 애매한 것은 사실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땐 그냥 추세를 보고 애매할 때는 그냥 추세를 보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보시면은 S&P 같은 경우에도 3주봉으로 보시면은 2008년도 이제 코로나가 아니죠. 금융위기 저점인 2009년 이제 3월부터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일, 3회, 3회, 3, 3에서 3회 5로 3파, 여기까지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여기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뭐 고점하고 고점 다음 걸 봤을 때도 뭐 아직 채널은 유효한 것 같고요. 이제 아마도 여기를 이제 하회하고 나면 주가가 좀 ABC로 좀 크게 빠질 것 같습니다. 이제 일봉으로 또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미국 쪽은 이제 마지막 5파에 대해서 여기까지가 그럼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5파의 1파, 여기가 5파의 2파, 여기가 5파의 3파, 여기가 5파의 4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5파에도 1파, 2파, 3파, 4파, 5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뭐 일단 뭐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좀 약간 매긴 파동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파동이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이제 그럼 여기가 그냥 5회 1, 5회 2, 5회 3, 5회 4라고 하면 여기가 그냥 1, 2, 3, 4, 5도 되긴 하겠지만 여기가 그럼 이제 또 겹쳐버리거든요. 1파랑 또 4파가 겹쳐가지고 그렇게 되면 좀 파동이 애매합니다. 지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상승 파동으로 만약에 본다고 했을 때는 일단 오히려 다음 파동들을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이럴 때는 그냥 애매할 때는 그냥 일목균형표 괴선으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쪽도 그렇고요. 그냥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뭐 9월 26일 포행스팬 다 호전돼 있으니까 그냥 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다라고 그냥 계속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매도를 한다면 저 같으면 이제 뭐 기준선이나 51동 평균선 좀 하회하면 뭐 그때 조금 매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봉상으로도 보시면은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에도 뭐 변화일상 65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가 고점을 치고 사실 아직 전고점은 넘진 못했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일단 뭐 나스닥이 넘었기 때문에 좀 넘을 확률이 더 높을 것 같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76주 변화일을 아마 좀 기다려야 될 확률이 더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스닥을 한번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애매하고요. 사실 보시면은 나스닥도 뭐 여기가 이제 4파 저점이라고 치면 여기 5파, 1파, 2파 여기가 뭐 3파, 여기가 4파라고 하면은 여기 5파가 또 여기가 또 겹쳐서 1파, 2파, 3파, 4파라고 하기엔 또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여기가 1파고 뭐 여기가 2파고 여기가 3파다라고 밖에 뭐 볼 수가 없지 않을까. 그럼 1파, 2파, 뭐 3파, 4파, 5파 뭐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뭐 그래서 아마 좀 이렇게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상승 확률이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꼭 지금까진 파동이 또 완벽하게 지금 매겨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애매할 때는 여기도 똑같이 추세를 따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도 뭐 저한선 기준도 다 위에 있고 9일 26일 호행스팬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럴 때는 그냥 추세대로 그냥 일단 지금은 몸의 이제 흐름을 막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다이버전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뭐 여기서 제가 조금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제 그냥 이 다이버전스도 어떻게 보면 이 추세선이 여기서 그냥 뚫려버렸기 때문에 넘어버렸거든요. 이제는 그냥 이렇게 된 이상 뭐 이렇게 되면 좀 상승 확률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좀 가야 되지만은, 아마도 일단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일단 하락이 저는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좀 조심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면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이제 좀 약간 충분히 부담스러운 영역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뭐 과거 이렇게 코로나 저점 때부터 살 때만큼 이제 마음 편하게 투자할 레벨은 아니고, 뭐 사더라도 좀 조심해서 언제든 좀 손절을 할 각오로 좀 안전하게 매도를 한다는 마음으로 매도 라인을 좀 정해놓고 매수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여기가 1, 2, 3, 4, 여기가 이제 1파, 뭐 2파, 3파, 여기가 ABC로 4파 나오고 5파가 뭐 거의 완성되지 않았나 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좀 약간 그 다음에 이제 2파든 뭐 ABC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로 또 다시 한번 빠지지 않을까 라고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뭐 조금 소폭 상승은 하였습니다. 뭐 계속 사실 오르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더라도 해도 뭐 14에서 더 많이 내려갈 가능성은 뭐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요. 14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뭐 계속 이제 위로 변동성 오히려 문이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쪽 뭐 니케이,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일단 이 50일 이동평균선이랑 구름대에서 뭐 좀 지지 저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약간 저항을 보이고 있다는 게 맞는 표현일 것 같고요. 일단 뭐 확실하게 깔끔하게 넘어서 있지는 못한 상황이어서 뭐 그렇게 추세가 엄청 좋은 추세는 아니고요. 니케이는 구름대 안에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속 저항선, 전환선 부근에서는 좀 약간 지지를 나타내고 있어서 뭐 좀 빠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뭐 미국하고 똑같이 이제 한 번 더 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라고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일단 뭐 모든 나라가 똑같이 이제 그냥 이럴 땐 파동이 애매할 때는 그냥 기준선이든 50일 이동평균선이든 좀 장기 추세선으로 좀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름대를 넘었습니다.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아직 뭐 전환선 기준선 방향이 호전된 건 아니지만 이제 뭐 대부분 다 호전이 됐기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된 거 좀 이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전환선 기준선 호전되고 뭐 다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9일 후행 스팬 빼곤 다 호전돼 있어가지고 뭐 기준선을 깨지지 않는 이상 그냥 뭐 보유하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뭐 각권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아직까지는 그럼 전환선 기준선 다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여기도 볼린저 밴드는 상당히 모여 있어서 곧 위든 미치든 튈 것 같습니다. 저라면 뭐 50일 이동평균선이나 기준선 깨면 이것도 매도를 하고, 아니면 이제 보유하다가 그냥 좀 매도를 깨지면 매도를 할 상황일 것 같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구름대를 넘어선 다음에는 그냥 좀 약간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뭐 구름대 조금까지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달러 원도 뭐 비슷한 모양이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WTI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는 그냥 계속 상승 추세다. 추세상은 문제가 없고요. 금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볼린저 밴드, 이게 볼린저가 아니죠. 이 구름대 하단을 일단 좀 타고 가고 있습니다. 위든 밑이든 일단 구름대를 넘어서야 이탈을 해야 뭐 그때 좀 방향성이 더 나올 것 같고요.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 오늘은 다시 전환선을 상회했지만 일단 뭐 구름대를 좀 넘어야 조금 더 상승 추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 일단 전환선은 넘었지만, 네, 마찬가지로 뭐 기준선을 좀 넘어야 오히려 이것도 좀 상승 추세로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 이제 키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하락을 했고요. 매매시도 좀 매도 시그널로 나오고 있어서 일단 뭐 보조 지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일단 뭐 기준선 부근에서 일단 저항을 받고 이렇게 지지를 받고 일단 좀 반등은 해서 뭐 일단 기준선을 깨지냐 마냐가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UBS에서는 계속 사고, 일단 NH에서 계속 파는데, 이제 NH가 외국인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수급을 보니까, 어딘진 모르겠지만, 일단 NH, 일단 수급이 좀 풀려야, 조금 더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2분기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아서, 근데 실적은 사실 잘 나오는데, 일단 이 주식은 계속해서 좀 주주 환원 정책, 이제 대주주분의 이제 상속세를 위한 주주 환원 정책이 얼마나 잘 나오냐가 사실 주가에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사주 소각하고 무상증자를 하는 게 일단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과연 일단 좀 얼마나 빨리 이제 그게 나오는지가 좀 수익률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실 제가 LG전자는 좀 매수를 했었는데, 원래 LG전자를 제가 처음 샀던 건 아니고, 예전에 이제 매수 추천 올릴 때는 제가 언젠지 모르겠지만은 한 2부근이었었나요? 2부근이었었나? 한 2부근 정도? 이 정도? 언저리쯤에 매수 추천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여긴지 아무튼 간에 저도 상당히 수익은 냈었기 때문에 해서 이제 팔았다가 한 2부근 정도에서 이제 팔았다가 다시 이제 여기서 기준선을 넘어선 한 2부근 정도에서 제 기억하기에 매수를 이제 다시 했던 것 같고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기준선 깨면서 매도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구름대 넘어서면서 다시 전환선 기준선 넘어섰고요. 이제 원래는 첫날 여기서 이제 넘어섰다가 22일 날 구름대 하단까지 왔다가 딱 딛고 장대 안봉이 나와서, 오늘은 좀 차트가 좀 괜찮지 않을까, 이젠 조금 더 위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LG전자 좀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내일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구름대를 이제 깨지면 그냥 그때는 이제 미련 없이 매도할 생각입니다. 이제 그러한 딱 목적으로 일단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제일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좀 기준선이라도 넘고 매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6일 횡스팬도 아직까지는 역전도 호전이라고도 하기 애매한 상황인데, 과연 이제 26일 횡스팬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주가를 타고 올라갈지 아니면 하락할지 조금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수치 한번 보시면은 LG전자 현재 주가가 한 16만 4천 원 정도 되고요. 할인율은 7.64%, 연구 성장률은 3%로, 그리고 이제 실적은 이 정도로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실적은 이제 전망치를 대부분 사용했고요.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이제 FCF 기준으로 목표 주가는 한 31만 원 정도, 한 88%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제당은 똑같은 기준으로 연구 성장률 3%로 실적은 한 이 정도 개선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재 가치가 그래도 한 104% 있어서 한 91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내재 가치는 다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가 일단 LG전자가 조금 더 좋아 보여서 LG전자를 매수를 하였습니다.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직까지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구름대도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그냥 관심만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를 한다면 일단 기준선을 좀 넘고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인율은 7.64%, 성장률은 2%로 가정을 했을 때 현재 주가가 한 33만 원 정도 되는데요. 목표 주가는 거의 한 88만 원까지도 사실 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167%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그래도 내재 가치는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성화학 차트 보시면은, 차트는 아까 설명드려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목요일날 살펴본 종목, 이제 LG화학 먼저 절대가치 평가로 보시면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83만원이고 할인율 7.64, 연구성장률 3%, 실적은 이렇게 다 추정을 했을 때 상당히 높게 추정을 했습니다. 2020년도 영업이익 한 1조 5천억이지만 23년도에 5조 1천억 정도 했으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실적 전망치를 가정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적정 주가는 한 59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밸류에이션 수치가 항상 정확하게는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 정도는 오차 범위 내라고 했을 때 뭐 적정 주가, 뭐 약간은 고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로 한번 봤을 때는 이 파란 색깔이 LG화학 주가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이 LG화학의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이제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아서 기대 수익률이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과거 대비해서는 좀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하락을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이 빨간 색깔이 200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이제 여기를 뭐 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위로 기준선을 먼저 깨냐, 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먼저 깨냐일 것 같고요. 일단 뭐 확실한 거는 기준선 넘고, 제일 좋은 건 뭐 구름선까지 넘고 구름대까지 넘고 뭐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구름대도 멀진 않기 때문에 뭐 기준선 깨면 뭐 일부 매수, 뭐 구름대 깨지면 일부 매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일단 아직까지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저는 좀 있는 종목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물론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고 해서 주식이 못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누군가 사면 오르거든요. 뭐 AMC 이런 것도 그렇고 내재 가치는 없지만 그냥 누군가 사면은 뭐 이렇게 1.9달러에서 72달러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뭐 차트만 봤을 때는 구름대 뚫리고 나면은 뭐 그때는 좀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차트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절대가치 평가로 보시면은 뭐 할인율을 똑같이 7.64, 뭐 성장률은 1%로 실적 전망치로 이렇게 했을 때, 실적을 봤을 때는 내재 가치로는 한 90% 내재 가치에서 한 66만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인 것 같고요. 상대 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약간 좀 그래도 좀 올라갈 수 있는 룸은 그래도 있는 주식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과거 대비해서는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주식에 비해서는 좀 약간 기대 수익률은 조금 높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근데 다만 일단 뭐 차트는 아직 구름대 미치기는 하고요. 아직 기준선도 미치기 때문에 뭐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고 기준선도 좀 넘어서야 그래도 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금융지주는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만 보시면은, 일단 뭐 현재 카카오뱅크 상장 기대감으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뭐 좀 최근에 좀 빠졌었고요. 과거에 좀 올랐다가 좀 빠진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사실 좀 내재 가치는 충분히 있는 주식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좀 길게 보유하신다면 뭐 사실 주식 자체는 뭐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주식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일단 뭐 차트가 아직까지는 이 구름대 안에서 계속 좀 약간 횡보를 보이고 있어서 뭐 기준선 넘어갈 때 뭐 일부 매수, 뭐 구름대는 넘어가면 뭐 그때 좀 일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아직까지는 좀 추세가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 관련해서 이제 좀 밸류에이션 차트 보시면은 이 수치 같은 경우에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을 한 수치고요. 이제 주식 수익률과 채권 수익률의 차이다라고 해서 보통 이제 일드갭이라고 합니다.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코로나 때 상당히 저평가였었고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는 게 PBR이 조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뭐 지금 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뭐 충분히 이제는 좀 약간 밸류에이션 부분은 좀 고평가가 그래도 돼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파란색이 S&P인데 S&P는 더욱이나 좀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뭐 성장률이나 ROE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사실 설정을 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높게 돼 있는, 좀 약간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제가 좀 만들긴 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수치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인데, 뭐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민감한 모형입니다. 이제 연방준비은행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페드 모형이라고 하고요. 좀 최근에도 많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 좀 금리가 떨어진 영향으로 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좀 많이 내려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를 M2 통화량 지표로 나눈 수치는 이제 높을 때 고평가, 이제 낮을 때 저평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통화량 대비해서 S&P 레벨이 어떤가에 대해서 보는 수치입니다. 닷컴버블 이후로 뭐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뭐 사실 통화량 대비로 감안을 했을 때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이제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이제는 뭐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은 분명히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으로는 작용하지만 뭐 그냥 이제 올라갈 수는 좀 있겠다라고는 생각은 들지만 분명히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좀 조심하실 필요성은 뭐 계속해서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요. 뭐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50% 정도는 그냥 해지를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가총액을 M2로 나눈 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 때처럼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뭐 사상 최고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뭐 상당히 통화량 대비해서 주가는 많이 상승을 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대어들이 많죠. IPO에 이제 크래프톤이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카카오뱅크까지 상장하면 시가총액은 더 오르겠죠. 지수가 오르지 않더라도 시총은 더 오르면 이 수치는 조금 더 이제 올라가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쪽 퍼랑 이제 한국 쪽 퍼 보여드리면은 이건 트레일링 퍼고요. 뭐 트레일링 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미국 쪽 S&P 쪽 S&P 이제 PBR 같은 경우에도 뭐 닷컴버블 이후로 뭐 사상 최고치입니다. 뭐 계속해서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왜냐면 수익성은 그때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퍼는 이제 트레일링 퍼기 때문에 약간 좀 최근에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PBR 같은 경우에도 좀 최근에 하락하고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로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보시면은 뭐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는 23조 7천억 정도 되면서 뭐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뭐 절대 수치상으로는 뭐 정말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근데 다만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할 때가 뭐 머지않아 조정은 보이고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좀 중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요. 뭐 코스닥은 그냥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라서 계속해서 좀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부분 다 사실 오늘 뭐 설명은 드린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코스피 파동이 뭐 조금 애매해서 S&P도 마찬가지고 지금 파동 위치가 애매해서 뭐 사실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주봉으로 봤을 때는 좀 과거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냥 이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왜냐면 이게 76주 이때가 또 어떻게 보면 8월 이제 잭슨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잭슨홀 때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면서 여기가 이제 고점이 돼서 내려가는 부분이 될지 아니면 먼저 이렇게 빠졌다가 잭슨홀 부근에 그냥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뭐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불확실성 해소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반등을 할지 뭐 둘 다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파동이 애매해서 딱 정확한 예측은 안 되기 때문에 뭐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이럴 때는 뭐 계속 똑같은 말이지만 추세를 타고 그냥 가다가 추세가 꺾이면 미련 없이 그냥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뭐 가장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키스코나 그냥 LG전자로 뭐 좀 약간 알파 수익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뭐 일단 과연 코스피보다 더 잘 갈지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구름대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으니까 이제 구름대 하회하면 뭐 매도한다는 마음으로 좀 플레이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그나 합작법인이 7월 1일 날 이제 드디어 설립이 되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뭐 중기적으로 또 애플카 관련해서 좀 협업 가능성은 전 높다고 생각을 해서 LG전자 계속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 부분 발 호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 외국인 수급도 계속해서 최근 1개월 동안 지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뭐 가장 매수를 한
주 원인은 일단 차트가 좋아서입니다. 일단 뭐 차트가 구름대 다 넘었기 때문에 딱 구름대를 한번 넘었다가 구름대 상단 테스트 한번 하고 지금 딱 반등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좀 상승 신뢰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물론 뭐 100%는 아닐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한번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번엔 어떻게 될지 한번 일단 좀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계속 좀 증시가 사실 뭐 특히 뭐 우리나라는 사실 크게 움직임도 없긴 했고요. 뭐 특히 뭐 계속 뭐 사실 연초 상승 이후로 지금 아직까지는 사실 그냥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뭐 크게 움직임은 없지만 뭐 머지않으면 사실 위든 아래든 좀 움직임은 전 클 것 같아가지고 좀 추세적으로 좀 대응을 잘 하시는 한 주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 내일밖에 없긴 하지만 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